네, 오늘 금요일장 양대지수 일본장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연일 하락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0.9%까지 탄력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2680, 코스닥이 760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경방 18.88%까지 급등을 하면서 7,43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이슈는 없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섬유 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도 2천억 원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센디오가 9.87%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동전주, 한농화성이 8%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오름세 오늘장까지 이어집니다. 삼성 SDI 단독 보도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전고체 관련한 모멘텀은 어제장에 좀 일으켰었던 이 단독 보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역시 이런 단독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에이프로젠 7%까지의 상승, EM플러스가 7%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관련주인데요. 배터리 방열 소재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이런 특허로 인해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프로젠 7%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이오주 순환매 이어지고 있고요. 자화전자가 6.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에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면서 증권가의 분석이 한 차례씩 나왔던 종목인데 글로벌 부품사 가운데 유일하게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 업체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라는 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이폰 16 모델이 이제 앞으로 9월 10일에 나오게 되는데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폴디드 줌이 적용된 이후에 아이폰 16 프로 모델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또 수요, 실적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신풍이 5%의 상승, 하나오션이 모처럼 4.9%까지 오르면서 조선주 오름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BH, HLB 글로벌 4%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유한양행 우선주가 8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5.7%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미래 ING가 5.89% 하락 1278원, 한화갤러리아 우선주가 5.5% 내리고 있고 현대퓨처넷, 한양증권 우선주 4에서 5% 조정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세방전지 4.4% 하락인데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모두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쪽에서 일단 이 종목 굉장히 또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 주목받았었는데 조정이고요. 두산 밥캣이 4% 하락입니다. 어제 합병 철회를 밝힌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오늘 주가 움직임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는 소폭의 상승, 두산 밥캣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3% 조정이고요. 또 유틸리티 한국전력도 3% 하락하면서 21,550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3% 하락으로 우선주의 약세 유가증권 시장 눈에 띄는데요. 김영일 전문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 짚어주시죠. 어떤 종목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차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3포인트 시간에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전고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또 가속화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속도를 또 계속해서 가속화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또 탄력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제 같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물량을 밀어넣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CIS라든지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언가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기보다는 힘을 계속해서 조금 모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중에 이제 유한양행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야말로 우리 시장을 또 이끄는 그런 종목군들이 바이오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의 시장을 평가를 할 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하루로 활용을 하면 좋은 장이거든요. 그런 무언가 시장을 확실하게 이끄는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잘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은 그림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또 형태가 오늘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되고 9월 달 시작이 되게 되면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또 본격적으로 화두로 떠오를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서 새롭게 이 금리 인하에 맞추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새롭게 이제 제2의 유한양행 혹은 뭐 제2의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역사적 신고가는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 누구나 매도해도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꾸준히 또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이제 저가를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대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제2의 유한양행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대장주의 역할을 저는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2의 유한양행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에 대비를 해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에 한번 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테마 흐름도 정말 잘 짚어주시고 또 중기적으로 하반기는 금리 인하다라고 이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또 배터리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잘 지켜보면서 대응 필요한 섹터 테마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유한양행 시세 내고 난 이후에 현재는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면서 제2의 유한양행을 찾아가는 시장의 움직임 따라가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큐라티스 상한가, 엑셀 세라퓨틱스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큐라티스 등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재차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는데요. 순환매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가 6,390원에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무혈청 화학 조성 배지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성장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엑셀 세라퓨틱스가 현재 월 100만 개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규모를 갖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300만 개 규모의 수출 실적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또 새로운 배지 개발과 함께 수출에 대한 확장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ES큐브가 25% 넘게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텐트, 아웃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닥권의 탈피 조짐일까요? 최근 바닥 찍고 한 차례씩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역시 좀 소비재 쪽인데요.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 딥페이크 탐지 대응 기술 주목받으면서 올라갔던 종목 딥페이크 관련주 여전히 시장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S바이오메딕스 16%의 상승 그리고 이엔셀 16% 오르면서 코스닥의 바이오주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풍원정밀, 라메디텍, 엑스게이트 1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넥슨 게임즈가 17%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퍼스트 디센던트 업데이트에 대한 실망감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18.44% 급락입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에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신규주인데요.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로 꼽히기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 첫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인데요. 공모가 밴드 하단 32,000원 공모가가 결정된 이후에 18% 하락하면서 26,1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IT 세미콘 16% 급락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 결정 정리 매매 종목이고요. 서울전자통신이 14%의 약세, 이노 시뮬레이션이 7%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약세고요. 어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에 대한 수혜 기대감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니텍스가 7%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앞서 하락한 종목으로 보셨던 서울전자통신에서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로 변경됐다라는 공시 나오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더 테크놀로지가 6.87%의 하락. 더 테크놀로지는 자회사가 보안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의약품 원료주인데요. 자회사 휴가로 인해서 최근에 보안 관련주로 3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하락. 웰킵스 하이텍, 한비소프트, 에코바이오까지 5에서 6%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전략 볼까요? 네, 또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하락 종목 중에서는, 이제 또 이 열폭주에 대한 부분들 제가 또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열폭주에 이어서 이번 주 넘어와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액침 냉각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KN소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번 주에 많이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뭐 야인시대나 혹은 이제 또 점상 나와가지고 KN소를 또 상당히 이제 또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액침 냉각을 이제 또 강조를 하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R&D 연구원을 또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액침 냉각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으로 또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죠. 배터리에 또 새롭게 이 액침 냉각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KN솔이죠. KN솔이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 상당히 또 이제 최근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당히 강력하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약간의 조용한 장세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KN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 타픽으로는 계속해서 KN솔 강조 드리면서 꾸준하게 한번 또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한번 이제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 워낙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닉스나 혹은 뭐 이제 한빛 레이저, 나노팀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은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살짝 또 이제 전고체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 차례 정도 사이클이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물량 들어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일 만한 힘을 응축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고도 한 살짝의 또 사이클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으니 새로운 종목군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지금 수급이 넘어가는 쪽은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액침 냉각 쪽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전고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폭주 관련주 수급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빌레이저 등의 열폭주 관련주의 차익 실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는 액침냉각, AI 플러스 배터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액침냉각의 KN솔 등 관련주 계속 모아나가는 전략 필요하겠다는 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 지속성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일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